죄송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건가? 아, 예. 바뀌었네요. 네. 우선 오늘 파트, 지금 처음 투잡을 시작하시는 분들 있나요? 난 투잡 스쿨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 여기 한 명 있습니다. 아, 예. 우선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회를 알아봤고, 두 번째는 제품을 알아봤어요. 세 번째로 오신 분이라면, 그러면 난 이 사업을 좀 잘하고 싶은데, 난 이 사업을 내 걸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 사업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무슨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도 아니고, 그쵸? 따분한 시간인데, 잔소리 시간인데, 그래도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꼭 경청하셔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강의의 모든 시작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선택을 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정했는가. 지금 첫째 주도 있고 둘째 주도 있고 지금 셋째 주잖아요. 네. 셋째 주까지 나의 삶을 정하지 않아. 내 삶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거야. 정하라고는 한 것 같은데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상태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원하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 라고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삶을 그러니까 되게 뭉툭하게 생각해도 돼요. 막 광범위하게 막 짜임새 있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잘라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걸 정했다면, 그럼 이 도구가, 이 일이 그걸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일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이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 거고요. 너무 자꾸 불만이 많아질 거고요. 부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꼭 정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걸 정하고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됐고 환경이 주어져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내가 이걸 정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정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땐 끝장을 보셔야 돼요. 뭐 대충 왜 끝장을 보셔야 되는지는 대충 아시죠? 네. 모르는 거 아니죠? 알아요. 4분면을 정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은 이 4분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4분면 너무 많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이 4분면은 딱 잘라서 말해서 왼쪽에 있는 건 개인의 영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껏 뉴스킨을 만나기 이전에 보통 왼쪽 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오른쪽 분면에 있으면 굳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 왼쪽 분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95% 있는 사람이 이쪽 분면에 있어요. 제발 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그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길러서 이쪽 분면으로 넘어와라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경영학을 배우다 보면 이 4분면을 무조건 배우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배웠죠. 학교에서 배우신 분 있어요? 경영학과 없어요? 읽는데 까먹었어요? 이 4분면을 딱 이해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이 일을 딱 시작했을 때 이 4분면을 100% 이해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쪽 분면이 있었어요. 자영업을 했어요. 쇼핑몰을 했거든요. 내가 시간을 할애한 만큼 돈을 최대한 많이 벌자였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겠죠. 남들하고 막 어울리고 클럽 다니고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동대문 가는 게 더 나았어요. 그게 더 재밌었고 돈 버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쪽 분면에 넘어와서 반드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스펙이라는 걸 한번 따져봤어요. 스펙. 여러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초등학교는 솔직히
큰 스펙이 아니라 가야만 하니까 갔잖아. 고등학교 때까지 맞죠? 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니야. 중학교 때까지는 가야만 하니까 갔어요. 솔직히 노는 게 더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노는 게 더 재밌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밌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재밌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스펙에 대해서. 나의 학점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게 되고 그 학교에 의해서 나의 퀄리티가 정해지잖아요. 그런 스펙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거예요. 맞나요?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근데요, 그 스펙을 정할 때요, 되게 좋은 스펙을 갖는 사람과 애매모호하게 갖는 스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되게 애매모호했어요. 애매모호. 턱걸이로 대학교 겨우겨우 들어가가지고. 혹시 여기 인하대 있으신 분 있어요? 인하대? 저희 아빠요. 우와 씨. 인하대 의상학과. 선생님 무슨 과예요? 아 간호학과? 저는 인하대 가면은 거기 항공과 애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정문 저 신호등에서부터 막 거수경례를 막 나 군대 온 줄 알았어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다니고. 그 스펙을 저는 턱걸이로 되게 간당간당하게 정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 대한 스펙을 제가 정하기 시작했을 때 언제였냐면 군대 갔다 와서 이쪽 분면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쇼핑몰이라는 걸 제 스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내가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스펙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스펙을 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쇼핑몰이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해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저 고졸이에요 이제. 대학교 왜 간 거니? 그런 스펙, 여러분들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얼마큼 노력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스펙을 쌓았는가 아니면 그냥 학점 따기로 위한 스펙을 쌓았는가 그걸 한번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그 스펙을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겪었어요. 그 밑바닥에 구르는 경험 있죠. 전 이때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동대문에서. 그 동대문에 그 형들 누나들 얼마나 기가 세냐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선 철판 까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샘플을 받아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샘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샘플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게 제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했던 게 뭐였냐면 3개월 동안 동대문을 매일 다녔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시간씩 자면서. 근데 난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스펙 내가 정하는 거고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인데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돈 버는 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재고는 이빠인데 제품은 하나도 안 나가. 이게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더 많이 벌 거니까. 근데 보통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정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다 똑같더라고요. 뉴스킨도 똑같아요. 뉴스킨 시작했을 때 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이거 만약에 진짜고 보상이 이게 진짜면 나 미친 듯이 할 수 있다 였어요. 6개월 1년 동안 돈 못 벌어도 돼. 근데 이게 진짜 만들어지는 것만 가능하다면 저는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거의 한 4년 동안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비전을 봐서 아니요. 제 인생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근데 다른 일을 해서 인생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돈은 벌 수 있어도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요. 여기에서 인생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미친 듯이 해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또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그만둘까? 아니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거의 한 8,000명이 사업자였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컨벤션을 했어요. 올림픽 경기장에 막 사람들이 줄이 막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그때 박상훈 사장님한테 이랬어요. 사장님,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다 물론 초대자도 많겠지. 근데 박상훈 사장님 저한테 다 사업자야. 야,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요. 진짜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요. 누구보다 데모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한테 뉴스킨은. 근데 지금의 타이밍은, 지금의 환경은
투잡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투잡으로 그냥 가볍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누군가에 대한 주인공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잡으로 시작했고 이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잘은 못하지만 그걸 꾸준하게만 한다면 무조건 가능한 이유가 뒤에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간절하신가요? 네. 전 이 얘기가 제일 싫었어요. 간절은 한데 이해는 안 돼. 막 울진 않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저는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너무 간절하대. 근데 전 그렇게 뉴스킨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막 울면서 막 저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전 그렇게 그렇게 울면서까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건가? 막 스피치 할 때 계속 우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진짜 그런 건가? 근데 제가요 루비 때요 펑펑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동안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을 하니까요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핀이 루비여도 혹은 레피지 지금 레피지가 뭐죠? SBP죠. 죄송해요 꼰대 같죠? SBP여도 그게 진짜 값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룰 만한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진짜 그 간절해서 이룬 건가요? 그래서 제가 간절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절함은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내 원하는 삶이 있는가? 혹은 내 원하지 않는 삶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하십시오. 원하는 삶은 뭔지를 한번 정하시고요. 근데 진짜 죽어도 원치 않은 삶이 무언지를 정립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절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간절함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치지 않는데 가슴을 막 떨리니 나는 그렇게까지 떨리진 않는데 신제품이 떨리니 아니 좋은 건데 미친 듯이 떨리진 않는데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이게 아니고요. 간절함이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원하는 삶이 있는가? 원치 않은 삶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립하셔가지고 있다면 간절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사업할 수밖에 없어요. 전 되게 간절했어요. 왜냐면 전 29살에 쇼핑몰을 스탑했거든요. 스탑한 이유가 친구가 뒤통수를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제 5년에 대한 제 모든 자산이 날라갔어요. 여러분들 29살에 그걸 겪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39살, 49살에 겪은 건 아니지만 29살에 겪은 저의 느낌이 뭐였냐면 결혼할 수 있을까? 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고 너무 쪽팔린 거예요.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와, 난 다시 0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없다가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쌓아놨던 게 없어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성공한 강의를. 근데 그때 만난 게 뉴스킨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년 동안 미친 듯이 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진짜 남들한테 쪽팔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였어요. 난 그런 삶은 죽어도 살기 싫거든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시면 절실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 절실함은요 행동에서 나와요. 이꼬로 행동에 나와야 돼요. 행동에 나오지 않으면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간절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정리 안 해서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꼭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행동하기까지에 대한 그 과정을 반드시 밟았으면 좋겠어요. 21세기형 비즈니스 책 봤어요? 네. 여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 박사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 내가 스스로 경제적인 미래를 남이 아닌 내가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야만 이거를 존속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걸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 문화를 제공해 준대요.
사업 시스템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돌아가요. 톡방에서 돌아가고 주문으로 돌아가고 이거 오프라인으로 계속 돌아가죠. 근데 여기 나와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하다 똑같은 거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런 일이 왜 발생이 되냐면 행동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다르게 들려요. 이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러고요. 그런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시는 분들은 반복하셔야 돼요. 이걸 제공해 준대요.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대요. 그럼 이것도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그러냐?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줬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남 거예요. 사업이라면서요. 그럼 사업답게 내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아무리 남의 경험, 스폰서의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사장님. 어때요? 사장님 듣기 좋아요? 네. 전 처음에 오그라들어서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사장님? 제가 예전에 파트너랑 전철을 타고 갔어요. 이게 파트너니까 이게 앉히고 싶잖아요. 내가 앉는 것보다 좀 그렇잖아. 내가 앉으면 앉았어요. 근데 자꾸 옆에 사람도 되게 많은데 여기 이제 사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이게요 뭐 자꾸 사장님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 막 옆에 사람이 자꾸 얘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사장님? 난 그 사장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사장님 그 입모양으로 사장님이라고 하지 마. 사장님이라고 하지 마. 그때 형이라 그래. 그 사장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난 사장이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그 뉴스킨 데몬 가방 있죠? 그 데몬 가방 드는 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마크를 이렇게 뒤로 한 적이 있어요. 왠지 그냥 카메라 가방인 것 마냥 그냥 카메라 가방 들고 있는 것처럼 뉴스킨 괜히 안 보이려고 그렇게 사업했어요. 데몬 많이 할 때도 그랬어요. 뉴스킨이 쪽팔린 게 아니고요. 아직 내가 보여줄 게 없는 건가? 내가 남이 보여지는 거에 너무 눈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팩트는요. 여기에서 처음부터 마인드 세팅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마인드 세팅이 안 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남들도 나랑 같이 사업 시작하는 사람 모두 다가요. 다 나랑 쪽팔림을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내가 당당해야 당당한 거구나. 사장님이라고 해야 나도 사장님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언칭을 쓰잖아요. 사장님. 여기 올 때마다 다 사장이래. 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장이 여기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 저래도 사장님, 이래도 사장님, 다 사장님이니까 너무 그게 듣기 거북했는데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 세팅이 돼야 사업의 스타트가 되는 거구나. 스타트업의 맨 처음에 CEO라는 직함 우리가 사업에 런칭을 하면 이사진 3명만 구성이 되면 법인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명패에다가 CEO 붙이지 않아요? 사장실에? 나는 CEO 이러면서 막 CEO 없애버리고 그냥 형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 세팅이 처음부터 되셔야 돼요. 그 마인드 세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CEO란 직함, 사장이란 직함을 남 얘기처럼 듣게 하지 마시고요. 나 이제부터 사장이 될 거고 나 이제부터 CEO다. 그리고 난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나 이제 아직 학생이니까 그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 다 학생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라는 직함과 사장이라는 마인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마인드 세팅 하셔가지고 모든 걸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장이라는 걸 처음에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나는 사장인데 반바지 입고 다닌다. 나는 사장인데 쪼리 신고 다닌다. 그냥 완벽한 정장을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는 옛날에 완벽한 정장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 보이더라고. 저 다단계 그 집합소 같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지 않더라고요. CEO도 정장을 입지 않더라고요. 근데 깔끔한 복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깔끔한 복장을 꼭 준수하시고요.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되게 습관화하기 위해서 사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언칭을 되게 많이 써요. 혹시 나는 여기에 아직 익숙치 않아서 언니, 누나, 형이란 존칭을 쓰시는 분들은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알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사업가가 돼요. 꼭 그걸 세팅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인드 세팅입니다. 마인드 세팅 되게 복잡하고 되게 난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업하기 스타트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나는 데몬 가방이 없다 하시는 분 있어요? 데몬 가방. 데몬 가방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데몬 가방 왜 없어요? 아니 못 샀어요? 데몬 가방은 저는 처음에 데몬 가방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내가 먹고 쓰고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에 또 쓰고 바르는 거, 둘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르는 거를 맨날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맨날 갖고, 그래서 데몬 가방은 매일 갖고 다녔어요. 사무실에 두질 못했어요. 왜냐면 그럼 집에 가서 바를 게 없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사업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그건 쪽팔려. 돈은 좀 있는데 그건 쪽팔리겠어. 그러면 집에 쓸 거, 여기에 내가 데몬 가방 할 거, 누군가한테 체험해 줄 거, 그거는 따로 구비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바하세요. 알바.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보험 영업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자동차 딜러 하시던가. 그냥 돈이 필요하시면 그걸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그 제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뭘 남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나 그거 데몬 가방이 아직은 그럼 사업 시작하지 말아야지. 그게 없으면. 이게 진짜 중요한지 알면요, 그깟 160만 원, 150만 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그 돈이 아직 없어서,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정립해서 나가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스폰서사님하고 반드시 상담하셔가지고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미나가 끝나고 혹은 넷째 주, 다섯째 주 안에는 이걸 꼭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무작정 하는 겁니다. 무작정. 방법이 없어요. 명언과 정장은 기본이겠죠. 자, 마인드 세팅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인드 세팅.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뜻 뭔지 아세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데모를 했다고 그 사람이 매출 나가는 거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내 실력, 물론 실력이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나에 대한 어떤 실력 가지고 그 사람의 제품이 나갔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세요. 이거는 내가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러면 무조건 잘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내 하루를 근데 오늘은 오늘 좀 유튜브를 좀 많이 봤네. 오늘은 좀 이걸 좀 많이 했네.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이 일에 진짜 오로지 몰두할 수 있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몰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뉴스킨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했다면 그 하루의 시간을 정했는가? 5시간이건 4시간이건 정했는가? 지금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4시간을 집중했냐는 거예요. 그 4시간을 고민에 의한 4시간을 보냈는가? 아니면 진짜 나에 대한 사업을 위한 4시간을 보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고민을 위한 4시간은 남는 게 없어요. 고민을 해봤자 결과는 나아지지 않아요. 반드시 진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 CEO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요, 행동이에요. 과정입니다. 그 마인드 세팅이 무조건 세팅이 되셔야 돼요. 초창기 때부터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최근에 LTO 있었죠? 바디아이오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바디아이오가 런칭이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돼요?
안 돼요. 거기에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LTO는 보너스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결과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집중해야 될 건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디아이오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루미아이오가 있었죠. 루미아이오가 있기 전에 뭐 갈바닉도 있었겠죠. 그렇죠. TR90도 있었고 TRM도 있었고 LTO는 계속 있어요. 근데 LTO 때마다 멘붕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난 이제 한 개 나가는데 남들은 20개 10개를 해버리네. 나 이제 고작 겨우 2개 나가는데. 여기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정립하시고 그 다음 행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남들은 남의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정하셔야죠.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바디아이오 1개 나가면 어때요? 10개 나가면 어떻고? 근데요, 왜 10개 나간 사람들을 앞에 칭찬해줘요? 시스템의 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박수 받는 건 당연해요. 그래야 관중을 집중시킬 수가 있거든. 맞죠? 그거는 시스템 원리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의기소침해진다? 이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내 거고 내가 하는 거지 남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디오 하나 했던 2개 했건 3개 했건 그 1개, 2개, 3개를 진짜 레버리지 시킬 마인드로 전달을 했는가 아니면 팔았는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이 사업은.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영업과 사업의 차이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규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영업이 뭐예요? 영업이 뭐예요? 몰라요? 영업 좋아해요? 영업하는 거?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그냥 싫잖아. 영업 그냥 싫은 거 아니야? 그냥 영업 싫어. 그냥 누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말 거는 거 싫어.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잘못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린 사업이야. 사업하자. 아니, 영업하셔야 돼요.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영업을 왜 해야 되냐? 돈을 벌기 위한 영업이 있고요,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영업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영업은요, 한 달이면 끝나고 그 다음 달이면 또 끝나고 그 다음 달이면 또 끝나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영업은 뭐냐면 부끄러운 나를 바꾸셔야 돼요. 담담해질 줄 아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보통의 스타트업 CEO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스타트업 CEO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투자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냐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연기해야 돼요. 뭘 연기할까요? 비전 있는 연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만든 회사는 이런 회사고 내가 만든 제품은 이런 제품입니다. 내가 앞으로 바라볼 시장은 이만큼인데 나한테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투자 설명회를 계속 다니셔야 됩니다. 그게 스타트업의 스타트 기준이에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투자 받을까 말까거든. 100명한테 하면 하나 건질까 말까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눈빛이래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거짓말을 못 한대요. 근데 그 눈빛이 진짜 간절한 눈빛과 열정 있는 눈빛이 있으면 나 투자할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아우베이커리 알아요? 네.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프랜차이즈 거의 백종원 CEO급으로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회사도. 근데 그 친구가 7년 동안 컨테이너에 있었어요. 7년 동안. 그 7년 동안 뭐 했는 줄 아세요? 계속 투자 받으러 다녔어요. 그 친구 그 투자 받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카페에 혼자 커피 하나 시켜놓고 있었고요. 투자 설명회를 못 가서 카페에서 겨우겨우 만나서 자기 앞으로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해 주시는 분 갈 때 1시간 뒤에 집에 갔어요. 왜일까요? 차가 없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렇게 7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친구 한 4명, 5명에서 그 방배동 애들 친구들하고 같이 5명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스타트한 거예요. 아우베이커리 말고 브랜드가 거의 한 11개, 12개 될 거예요.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사업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는 눈빛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영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갈 줄 아셔야 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떨려도 봐야 되고 미친 듯이 실수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타트는 그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은 나로부터 생겨난다. 자, 여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긍정적인 거 되게 조금이고요. 부정적인 거 엄청 많아요. 그게 뭘까요? 부정은 처음에 비교로부터 시작하고요. 비교는 내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끝났고, 부정 자꾸 사람들이 그만둬요. 헉, 나랑 투잡 스쿨 같이 시작했던 애가 갑자기 안 와. 막 그게 궁금해 미쳐버리겠네. 와, 걔는 왜 안 왔을까? 걔 도대체 왜 안 온 걸까? 막 그게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해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궁금하대. 그 사람 왜 안 왔어요? 나도 몰라 왜 안 왔는지. 왜 그게 왜 궁금해? 내 사업에 앞으로 발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 사람은 왜 이 팀을 나갔어요? 몰라 나도. 너도 나갈 거야? 그럼 나가. 안 나갈 거면 그냥 하면 돼. 그거 궁금해하지 마. 긍정은 여러분들 마인드와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남들이 행동한 거에서 긍정적인 거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거고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에 참여하실 때. 아시겠죠? 네. 저 이제 몇 시예요 지금? 저 몇 시까지죠? 내일까지요. 아니 왜? 아무튼 제 강의는 40분을 무조건 넘기니까 그렇게 알고 하시면 돼요. 일단 리더가 되래요. 어때요? 좀 부담이 너무 되던데 리더 어때요? 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리더 그 이름 하나로 너무 스트레스예요. 많은 사람 이끌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런 스타일, 그런 성격과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막 리더가 되래.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괜찮아요. 리더 안 돼도 돼요. 그냥 오늘 할 걸 하시면 됩니다. 리더 안 되셔도 돼요. 리더는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면 리더라는 총칭은 되게 단순해요. 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영향력이라는 걸 다 갖고 있어요. 나로 인해서 영향력은 태어나면 다 만들어져요. 그 영향력으로 리더가 되는 과정을 받는 거지, 리더십 자질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루비가 됐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루비 되고 뭐 2달 만에 막 블루다이몬드가 됐대. 나랑 그냥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너무 특출난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난 저 사람처럼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은데 괜찮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겠지. 내 나름대로의 리더십은 내가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어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만 명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1만 명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고 시작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1만 명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영향력을 근데 여기서 끼치는 사람은 재정립된 사람들. 나는 이 일로 쇼 붙인 사람들. 속된 말로. 난 이 일에 진짜 초집중하겠다. 그러면 내 이하로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트윈즈 그룹은 트윈즈 그룹일 뿐 트윈즈 그룹이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꾸셔야 돼요. 그 트윈즈가 도와주는 것뿐이지 트윈즈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트윈즈는 박상용 사장님이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물론 우리 거이긴 하지만 박상용 사장님 이하로 커진 그룹이에요. 내 이하로 커진 걸 상상하셔야 돼요. 난 이제부터 나 혼자지만 나는 그룹을 만들 거야. 나는 리더가 될 거야. 뭐도 모르지만. 근데 뭘 해야 되지? 그걸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이 8가지예요. 그냥 이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못해도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품 애용 사용 말고요. 진짜 사랑할 만큼 제품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갈바닉을 저는 매일 했거든요. 매일하고 출근하는 게 그게 뭐 이상하게 막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매일하고 매일 리프트팩하고 난 그걸 안 하고 자면 뭔가 막 가시가 돋는 것 마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막 사무실에 올 때마다 사장님 와 얼굴이 요만해졌어요. 난 못 느끼겠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난 피부가 사장님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계속 하니까요 좋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그래요. 알지 요즘 뷰티에 다 관심은 있으니까 된번에 알더라고요. 근데 뭐 잘 몰랐어요. 뭐 파운데이션이 뭔지도 몰랐고 컨실러가 저는 충격 먹었어요. 그렇게나 많이 바르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 일로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한 거지. 전 제품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바꾸고 싶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좋은 거에서 바른 거지 대박 너무 하고 싶어서 해서 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데모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은 똥 씹은 얼굴 표정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왠가 보니까 그냥 갈바닉 자체가 짜증난대. 그냥 뉴스킨 자체가 짜증난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쳐서 날뛰더라고요. 너무 좋대. 우린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지 그걸 비교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갈바닉 왜 안 좋아졌지? 이거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저 제발 연구원이 되지 마세요. 막 소금 막 뿌리고 막 후추 뿌리고 막 하지 마세요. 그거 뿌린다고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였으면 이 회사 망했어야죠. 그럼 이 회사 박사가 되시던가. 사업을 하실 거면 사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 1회 STP 쇼도 플랜이든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난 계획이 있으면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인이 됐건 내가 알고 있는 명단을 모두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여줘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를 실수해도 되니까 그냥 제발 보여주세요.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괜찮아요. 아까 처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부끄러운 나의 성격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개빡침이 와요. 그 사람이 날 겁나 무시해. 그 무시 때문에 더 뭔가 바꾸게 된 나를 발견하시던가 아니면 그 무시 때문에 쪽팔려도 보시던가. 사업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멋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15명 이상 고객 확보 똑같아요. SNS 콜드 지인 가족 SNS 15명 이상 고객 확보를 어떻게 해요? 몰라요. 나도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SNS 돌리라서 돌렸어요. 지인한테 얘기해서 얘기했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안 오던데요? 예, 네, 안 오던데. 안 오니까 알겠던데. 이래서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르게 해봤죠. 또 다르게 해봤죠. 근데 그게 먹히던데. 근데 이걸 똑같이 해보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이건 내가 한 거잖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몰라. 나도 몰라.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의 스타일을 내가 어떻게 아니? 너가 여지껏 내가 엄마야? 아빠야? 뭐 길러본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알아? 당신의 성격을. 난 내 성격대로 해봤고 이렇게 하니까 됐어.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근데 난 이렇게 하니까 됐어. 지금 여러분들이 뛰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스폰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부끄러운 성격을 빨리 고치세요. 멋스럽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내가 뭔가를 맡으면 어버버가 되는 거, 내가 뭔가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는 거 당해봐야 돼. 전 여기 일을 해도 동대문한테 당한 게 또 있어요. 저는 대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동대문에 간 거예요. 진짜 거의 뭐 누울라 그래 앉으라니까. 다리 꼬고 막 그래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죽여버릴 뻔했어요 진짜. 근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하는데요. 막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때 바디러 설명하다가 사람의 피부는 중성입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성이구나. 뭐 몰라? 중성이구나. 갈바닉을 하는데 땀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왜냐 갈바닉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데모를 했거든. 내 얼굴에 한 번도 안 해보고 데모 하라니까 빨리 한 거예요. 데모를 해보니까 땀 너무 흘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다 틀려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 내가 이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요 더 몰라. 나보다 더 몰라. 근데 더 재밌는 건 날 그 자리에서 완전 핀잔을 주는 거예요.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러는 거예요. 뭐, 갈바닉 이거 제대로 하시는 거 맞죠? 와, 근데 다 받고 나서 생각해 본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다 사더라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도 반해요.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말 틀린 거 그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루에 20분 독서 1일 1강의 시스템 100% 참여 팀워크를 배운다. 지금 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인 스폰서링을 받는다. 이거 중에 내가 진짜 때려 죽어도 못하는 거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자꾸 안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점검하시고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 사업. 여기에 난관이 있죠. GV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은 GV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GV가 뭐냐면 그룹 볼륨이에요. 포인트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진짜? 그거 받아야 돼요. 왜 뉴스키는 매달 2000GV 해야 돼요? 그 다음 달이 되면 0이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업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럼 그 사업 하세요. 그거 하시면 되죠 뭐. 이거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여지껏 살아오면서 숫자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없어요? 있었을 텐데요. 스펙 쌓을 때 숫자에 되게 민감하지 않았어요? 몇 월 달까지 기말고사 있었고 그 기말고사 끝나면 수능 날짜 있었고 그 기한 내에 내가 해낸 걸 해내지 않으면 끝났어요. 사람은 그 습이 배어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제가요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요 매달 GV 5000GV 안정화는 무조건 뜨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4년 동안 대문을 안 해도 5000GV 계속 떠요. 근데요 겁나 게을러져요. 대문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사람은 편안하면 게을러져요. 긴장감이 없으면 나태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는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사업이래. 근데 그 모든 거를 긴장감 있게 하라고 매달 2000GV를 정해준 거예요. 이 2000GV도 못할 거면 다시 배워라. 대신에 당신이 할 마음만 있다면 2000GV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GV 안 해도 된다는데 장담하는데요. 5년 이내에 거기 반 이상 다 게을러져요. 사업은 하겠죠. 게을름의 태만이 됩니다. 그러면 험담이 무조건 돌아요. 그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네트워크 마케팅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백만장자 들어봤어요? 어디서?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기서 들어봤잖아요. 밖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난 백만장자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백만장자! 와씨! 백만장자래. 네, 여기에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전 세계 통칭을 하기 위해서 그런 타이틀이라는 게 붙어요. 근데 우리나라엔 백만장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소름 돋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결과물을 내도요. 저희 부모님은 밥은 먹고 사니 이래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감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게 감각이지 여기에서 가르쳐준다고 한 강사의 감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감각은 지금 이 문 밖으로 나가서 한 발 뛴 순간부터 감각을 익히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감각 제발 쪽팔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한 명, 두 명 그냥 하시면 돼요. 한 명, 두 명, 세 명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거절 당해봐야죠. 그래야 내가 바뀌지. 거절 안 당하면 괜히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요. 거절을 무조건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네.
이걸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계속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찍고 넘어갈게요. 우와 씨 아무도 안 찍어. 사진 찍으니까 아니야 됐어요. 아이 받아요. 거절 받은 후 마음 상태. 아 나 멘붕 와서 지금 거절 받은 후 마음 상태인데. 지금 스트레스. 졸라 스트레스 받아. 와 거절 나 오늘도 거절 받았어. 난 성장했어. 지연아 앞으로 사진 찍자는 말 하지 마. 알았어. 사진 찍자는 말 하지 마. 흔들리는 나를 위한. 나 흔들릴 뻔했어요 지금. 흔들렸어. 근데 안타까워. 이걸 찍었어야죠.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인생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건데. 선크림 때문에 눈 따가워 죽겠네. 거절받은 후 마음 상태. 이거 하시면 돼요. 아쉬워해야지. 쪽팔려 하지 마세요. 저처럼. 타이밍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타이밍일 거예요. 타이밍 좋은 사람 찾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하시면 돼요. 돈 벌고 싶은 사람 찾는 거지. 돈 벌어볼까? 난 돈 말고 이런 사람 말고. 돈 벌고 싶어요? 당연하죠. 이런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설득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에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거절받는 거지 설득해가지고 거절받는 거 아니에요. 제발 1시간, 2시간 설득하지 마세요. 불변의 법칙 제발 그냥 행동하시면 돼요. 행동하세요. 그냥 만나시고요 거절받고 만나시고요 거절받고 만나시고 거절받고 만나고 거절받고 근데 만났는데 됐네? 이 된 거 하나 때문에 그 다음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된 거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거절 스텝은 되게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건데요. 그룹에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문화가 있거든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룹의 문화를 통해서 발탁이 된단 말이에요. 발전이 되고. 근데 여기에서 더치페이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 더치페이를 무조건 되게 중요하게 여겨주시고요. 제발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하는 순간 제발 들었다 피하세요. 저 사람이 험담해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험담하라고 냅둬요. 험담은 본인 인생에서 최악이에요. 최악. 그렇게 알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단정한 복장자 긍정적인 아까 마인드 얘기했죠? 미소와 솔트는 기본입니다. 이 문화를 통한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계속 참여하실 거예요. 이 문화가 어긋나시면 지적 받으실 거예요. 이 문화가 어긋나시면 또 지적 받으실 거예요. 이 문화가 어긋나면 계속 지적 받을 거예요. 제발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스타일 찾으러 여기 온 거 아니시잖아요. 내 스타일은 나 그런 스타일 싫어해. 스타일 매기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사업 하려고 왔잖아요. 그럼 사업가답게 제발 삐지지 마시고 지적받으면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시면 돼요. 이 5가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안 되는데 이것 중에 찾아보세요. 뭘 안 하고 있는지를. 이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평범한 나도 잘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 고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누구나 다 그만두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다 그만둬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지 않은지를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정립하시고 그 다음 행동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고 있나요? 지금의 일을.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5년, 10년 뒤에 그 일이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진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 있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소비자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일이 그게 아니라면
진짜 이 일을 집중하세요. 집중할 시기는 계속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난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지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집중하겠어? 아니요. 내가 마음 먹었을 때가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제발 어떤 신제품이어도 내 마인드 상태가 제로면요. 그 신제품도 0이 돼요. 신제품은 도와주는 것뿐이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인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길게요.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경험하고 영상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 강사시키지 마요. 시간 오래 한다니까. 영상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본 진짜 좋은 말이 어떤 만화가 분이 얘기하신 둔재가 천재를 이기는 법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글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 글이래요. 만화가 이현세 이제 작가죠. 그 작가가 나는 둔재다. 그러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만화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그리고 싶고 그래서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초조해서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잠 못 이뤘던 날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매일매일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한 장이라도 더 그리고 자야지 하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며칠씩 몇 주씩 술만 마시고 있다가 마감일만 다가오면 마감일 전에 샥샥샥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물을 내서 내 매일 밤의 고민을 휴지 쪼가리로 만들곤 했다. 그러면 그 친구 옆에서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천재 옆에서 내가 둔재라는 걸 느끼면서 어렸을 때 그림으로 상 좀 받고 내가 그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모인 그 집단에서 내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의 최고의 재능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결국에 경쟁력까지는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진짜 밤마다 괴로워했던 게 진짜 매일이었는데 그 천재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와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둔재 혹은 아주 빼어나지 않는 하지만 그 부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천재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먼저 가라고 보내주는 것이다. 먼저 가라고 보내주는 거 너는 천재인 것에 화내지 말고 나를 화내면서 나를 불태우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저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가게 놔두었더니 인정하고 놔두었더니 어느 순간 자기 혼자 경쟁자가 없어서 막 달려나가다가 신의 벽에 부딪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쟁자는 자신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 신이 만들어 놓은 벽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파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싫어하고 있더라. 근데 나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을 수 있었고 그림에 대한 애정을 그래서 그냥 차곡차곡 하던 대로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파괴되어 주저앉은 그 자리를 지나서 넘어설 수 있었다. 네가 한 번 이겼다고 평생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한 번 졌다고 평생 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겼을 때 오만하지 말고 졌을 때 기죽지 마라. 인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오래 살아보니까요 승부라는 단어도 웃기지만 만약에 승부로 본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성공이 나타나는 거야. 옆에 친구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만 이해하지 말란 얘기야. 실제로 나중에 보면 각자의 길에서 각자 인생을 살게 된 거거든. 그런 비교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망치는 정말 인생을 망치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최고의 지름. 네, 똑같은 얘기예요. 꼰대 같은 얘기, 그죠? 함께 노력하고요. 그 안에서 경험하고요. 그 안에서 아파해보고 실패해봐야 돼요. 그러면 승리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걸 이 안에서 꼭 하시고요. 행동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게 뉴스킨이고 그게 트윈즈 안에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경험하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가가시고 한 번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